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적극 벌여온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 수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일단 수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부정선거 세력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저지를 엄두를 내기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대표는 26일 내가 왜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4.15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서 왜곡된 국회의원 숫자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15 총선 부정선거는 국민의힘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민주당 쪽의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진 악행입니다. 이로 인해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처단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어려움은 거의 대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세력이 밀어붙이는 모든 악법과 말도 안 되는 행패는 오로지 부정선거로 도둑질한 거대한 국회의원 숫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면서 물론 그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유가 자기들 멋대로 국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렇다면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제서야 부정선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도 부정선거 사범 수사위원 해법이 유효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을까봐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제 답은 유효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 수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일단 수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부정선거 세력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저지를 엄두를 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선거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즉시 대대적으로 부정선거 사범 수사에 착수하십시오라면서 이미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빼박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확보되어 있으니 수사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저하면 망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간첩 또 선거사범 수사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 사범 수사에 착수하면 이미 빼박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수사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수사는 수사하는 쪽이 이긴다는 지금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이런 현 정권의 핵심 세력들의 수사 의지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계속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강조하다시피 4.15 총선 등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서 그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송영길 구속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한 좌익 세력과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무너뜨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되자 야권 원로들이 송영길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했다는군요. 송영길 구속은
야당과 시민단체 탄압의 서곡이라면서 말입니다. 무슨 이런 자들이 다 있습니까? 탄압이란 말이 무슨 후렴구입니까? 아무데나 뒤에 갖다 붙이게. 송영길 역시 언제든 자기를 조사하라고 검찰청에 셀프 출두하는 쇼를 연출하더니만 막상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묵비권만 행사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는 아예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따르고 속다른 자 아닙니까?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위해서도 이번엔 개딸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도 열고 청원도 올렸습니다. 참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이것이 바로 독재의 씨앗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좌익 세력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정치인들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그리 많지 않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자기 목숨을 건 단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단식 현장에 저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단식 같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목숨 걸어놓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단식을 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이 두 명이 가장 대표적인 진짜 단식을 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법무장관 시절에는 통진당 해산의 주역이기도 했죠. 또 4.15 총선 과정에서는 물론 이런저런 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공관위원장에 김영호를 선택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낳게 한 그런 부분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미 사과한 적이 있죠. 또 바른미래당 세력과의 통합도 결과적으로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고생했던 자유우파의 애국투사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비판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4.15 총선으로부터 1년여 뒤에 인천 연수원 재검표를 통해서 선거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적극적으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나섰고 확고하게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류의 이런 국힘 내에 문제가 많은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부분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령 최근에 당대표 선거 혹은 당 내에 대선 후보 경선 나섰던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비교하자면 황교안 대표가 국가관이라든지 도덕성 혹은 여러 측면에서 훨씬 돋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 결국 당선됐던 김기현이라든지 혹은 낙선됐던 안철수 또 무슨 천하람 이런 사람들과 황교안 대표를 비교한다면 누가 가장 낫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도 일단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평가는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치인들 가령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과 황교안 대표를 비교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문제가 오히려 적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물론 우파 진영 일각에서 탄핵 정변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처신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오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자를 못 넣어주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는 그와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이 분명히 없다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보고를 자신이 직접 받았다면
의자를 왜 안 넣어줬겠느냐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와 선처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와 관련해서 자기가 안 한 일을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 거겠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몸이 아플 때 가령 의자를 부탁했을 때 무슨 교도소장이나 혹은 그 라인 선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됐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자를 넣어주는 것을 불허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비난을 하는 건 안 되죠. 또 일각에서 말하는 왜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그렇다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야죠. 그리고 현재 한국의 구조에서 계엄령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령을 만약에 해제하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바로 해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앞뒤 상황을 다 보지 않고 왜 그때 계엄령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냉정하게 국민의힘 내부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제대로 된 자유우파 분명하게 좌익 세력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황교안 대표로 대표되는 그 몇 안 되는 정치인들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없다면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그리고 4.15 총선 등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누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1년 전이죠. 바로 작년 성탄절 때 황교안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세력에 대해 강도 높은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는 자신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종북 좌파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범자유우파의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바른미래당과 통합했지만 그 통합이 천추에 한이 됐다고 자성했습니다. 그는 바른미래당 출신 후보들에게 총선 출마 자리를 마련해 주느라 끝까지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당을 위해 헌신했던 진정한 동지들을 챙기지 못했다면서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세력에 대해 그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잘못을 거의 공격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도 있었다. 종북 좌파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면서 분열의 정치로 민주당을 거들어주기까지 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던 배신으로 당을 망가뜨리고 우파를 분열시켰던 사람들이라면서 지금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시는 종북 좌파의 탄핵 시도에 발맞추는 이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유승민, 이준석 일당을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로 이제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등이 했던 짓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비슷한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따위는 계속 키워주고 반대로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킨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도 자유우파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성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